영하 38도 모든 것이 얼어붙은 스웨덴 최북단의 겨울입니다. 100년 전통의 스트란드 호텔, 한때는 왕실도 즐겨 찾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빈 객실과 쌓여가는 난방비 고지서만 남았습니다. 신규 호텔과의 경쟁력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고 폐업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것 같던 그때 호텔에 수호천사 같은 분들이 방문을 했다는데요. 그 수호천사가 호텔을 위해 어떤 선물을 보내왔는지, 그 선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호텔이 또 다른 역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트란드 호텔의 현재 주인 안나 에릭손입니다. 1923년 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처음 이 호텔의 문을 여셨어요. 당시 스웨덴 철도가 이 지역까지 연장되면서 증조 할아버지는 기차 여행객들을 위한 작은 여관을 시작하셨답니다. 초기에는 목조 2층 건물에 방 3개뿐인 소박한 여관이었지만 할아버지 시절에는 10개 객실로 늘어났고 아버지 때에 와서는 20개 객실을 갖춘 중형 호텔로 성장했죠. 우리 호텔은 1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유명인들을 맞이했습니다. 1968년에는 구스타프 6세 국왕께서 직접 방문하셨고 현재 국왕이신 칼 구스타프 16세께서도 젊은 시절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셨어요. 노벨상 수상자들의 휴양지로도 유명했죠. 특히 1980년대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4명이 한 달간 머물면서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답니다. 아버지께서는 호텔의 방명록을 갑옷처럼 아끼셨어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저도 어릴 적부터 그 방명록을 보며 자부심을 키웠죠. 스트란드 호텔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늘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저희 호텔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3년 전 정부의 대규모 스키장 개발 승인으로 우리 마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키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초현대식 호텔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새로운 호텔들은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독일제 최신 단열재, 스위스제 난방 시스템, 프랑스식 실내 디자인까지.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100년 전통의 우리 호텔을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어? 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에 우리 호텔의 낡은 벽난로와 라디에이터로는 객실을 따뜻하게 데우기가 힘들었어요.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손님들은 옆 호텔이 더 따뜻하다며 하나둘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고지서를 확인하는 일이 저희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난방비, 전기세, 대출이자.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지끈거렸죠. 호텔을 팔아야 하나, 문을 닫아야 하나. 밤마다 이런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시름 깊은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대부분이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었고 10년, 20년씩 함께 일해온 가족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30년째 프런트를 지키고 계신 마리아 이모는 저의 진짜 이모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안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해결책을 찾으셨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프런트에서 고지서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어요. 창밖으로는 스키장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새 호텔들이 보였죠.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한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저희 호텔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그날은 유독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하 32도까지 떨어진 날씨에 새로 생긴 호텔들은 만실이었지만 우리 호텔은 20개 객실 중 겨우 3개만 손님이 묵고 계셨죠. 창밖으로는 스키장에서 돌아오는 관광객들이 새 호텔로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젊은 부부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스키복 차림이었는데 여자분은 추위에 벌벌 떨고 계셨죠. 짐도 많이 들고 있어서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프런트로 다가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아마도 다른 호텔들이 다 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스트란드 호텔의 100년 전통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체크인을 하며 남자분이 한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대부분 다른 호텔이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 뿐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온 민수 씨와 지연 씨. 신혼여행으로 스웨덴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이력이었어요. 민수 씨는 한국의 유명 건축가였고 지연 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죠.
특히 민수 씨는 한국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방으로 안내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우리 호텔의 낡은 난방 시스템으로는 따뜻한 객실을 제공하기 어려웠거든요. 역시나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프런트로 돌아온 부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방이 너무 춥네요. 민수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서둘러 추가 전기장판과 담요를 준비했죠. 창 밖으로는 건너편 새 호텔의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여기 전기장판을 사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지연 씨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온돌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온돌만한 게 없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온돌이 뭐냐고 물었더니 민수 씨가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는데 바닥 전체를 데워서 방 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호텔이 100년이 넘었거든요. 이런 오래된 건물에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민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침 그는 유럽의 옛 건물들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대요. 노트북을 꺼내더니 한국의 전통 가옥 한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옥도 목조 건물이에요. 수백 년 된 한옥들도 지금까지 온돌을 사용하고 있죠. 오히려 나무 구조가 온돌과 잘 어울립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유럽의 온돌 도입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독일의 쾰른 대성당,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놀랍게도 유럽의 유서 깊은 건물들도 이미 온돌을 도입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에너지 효율이었어요. 기존 난방 방식보다 최대 40%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온돌은 방 전체를 고르게 데우기 때문에 실내 공기의 질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스키 타고 온 손님들에게는 온돌만한 게 없을 거예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추운 데서 운동하고 들어와 따뜻한 바닥에 누우면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들은 밤새도록 온돌과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문화라는 점이었어요.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문화,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온돌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부부는 체크아웃을 하면서 소중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한국 온돌 전문가들의 연락처와 상세한 자료들이었어요. 스트란드 호텔의 전통이 온돌을 만나면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탄생할 거예요. 라는 말과 함께요. 놀랍게도 민수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온돌 전문가들과 연락해서 우리 호텔의 도면을 검토해주겠다고 했어요. 지연 씨는 한국의 전통 찜질방도 함께 도입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밤새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온돌의 과학적 원리, 현대 건축에서의 활용 사례, 에너지 효율성. 모든 것이 새로웠고 신선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새 호텔들의 현대적인 외관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그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생길 테니까요. 바로 1000년의 지혜와 100년 전통의 만남. 그것이 우리 호텔의 새로운 미래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부부의 초대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온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해요. 저희가 한국에서 모든 것을 준비할 테니 꼭 와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호텔은 누가 보나, 비용은 어떻게 하나. 하지만 올라프 회계사님이 등을 떠밀어 주셨죠. 내 아버지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선 어디든 가셨어. 1965년에는 스위스까지 가서 호텔 경영을 배워오지 않았니? 그 말씀에 용기를 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수 씨와 지연 씨는 저를 전통 한옥 호텔로 안내했어요. 처음 본 한옥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0% 목조 건물인데도 수백 년을 버텨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전통 건축의 힘입니다. 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완벽한 균형, 석가래의 정교한 배치. 모든 것이 과학입니다. 한옥 호텔 주인장은 80대의 할아버지였어요. 평생을 한옥 짓는 일을 하셨다는데 그분의 설명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돌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달라지고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지요. 더 놀라운 건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였는데 온돌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라디에이터나 히터 같은 게 없는데도 방 전체가 봄날처럼 포근했죠. 특히 바닥에 누워있으면 온몸으로 전해지는 그 따뜻함이란. 이건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아요.
제가 감탄하자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바닥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문화예요. 다음 날은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찜질방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공동 목욕탕에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는 걸까?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고 나니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황토방, 소금방, 참숯방. 각각의 찜질방마다 다른 온도와 특징이 있었고 놀랍게도 모두 온돌 방식으로 데워지고 있었죠. 특히 황토방은 정말 신기했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황토 바닥은 따뜻했고 은은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우리 스트란드 호텔에도 이런 공간이 있다면 스키 타고 온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찜질방이 원래 온돌에서 발전했다는 거예요. 옛날 온돌방의 아궁이 근처가 특히 따뜻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찜질을 했다고 해요. 충격적이었던 건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문화였어요. 한국인들은 이것을 짱뜨기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호텔도 아닌 찜질방에서 잔다고?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그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하 35도의 스웨덴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다면 찜질방 휴게실에서 식은 땀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그때 민수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스트란드 호텔에 찜질방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스웨덴 사우나와 한국 찜질방이 만나면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탄생할 거예요. 온돌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작은 마을에서 3대째 온돌을 만들어 온 장인님을 만났어요. 온돌은 과학입니다. 열의 흐름을 이해하고 습도를 제어하고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죠. 특히 목조 건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며 우리 호텔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인님은 한옥의 구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방법, 열 효율을 높이는 단열 기법까지. 한 주 동안의 한국 여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배우러 갔다가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발견한 거죠. 찜질방에서 보았던 광경들. 한밤중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떠올렸어요. 우리 호텔이 단순히 온돌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찜질방 문화까지 함께 가져가면 어떨까?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밤새 기획서를 썼습니다. 스트란드 호텔을 북유럽 최초의 한국식 온돌 찜질방 호텔로 탈바꿈시키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대대적인 호텔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온돌방 몇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호텔 전체를 한국식 온돌 찜질방 리조트로 탈바꿈시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스키장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객실에는 온돌을 깔고 지하에는 대규모 찜질방 단지를 만들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은행에서는 스웨덴에서 찜질방이라니 미쳤냐며 대출을 거절했고 건축허가를 받으러 간 시청에서는 목조 건물에 찜질방을 만든다고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죠.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전문가들의 견적을 받아보니 호텔 전체 공사에 500만 크로나 약 6억 5천만 원가 필요했습니다. 은행은 이미 추가 대출을 거부한 상태였고 저희 가족의 모든 재산을 모아도 부족했죠. 그때 뜻밖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스웨덴 최대 사우나 업체의 대표였어요.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공동 투자를 제안했죠. 스웨덴의 사우나 문화와 한국의 찜질방 문화가 만나면 분명 특별한 시너지가 날 거예요. 설계 과정에서 가장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호텔 뒤편의 자연 동굴을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와인 저장고로 사용하던 이 동굴을 찜질방 단지로 개조하는 계획이었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동굴 찜질방은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자연 동굴이라면 더할 나위 없죠. 라며 호응했습니다. 건축 설계는 한국과 스웨덴 양국의 전문가들이 맡았어요. 그들이 제안한 오로라 온돌방은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천장을 전면 유리로 만들어 침대에 누워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게 하고 바닥은 따뜻한 온돌로 만드는 거죠. 한국의 전통과 스웨덴의 자연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찜질방 설계도 정교했어요. 한국식 황토방, 참숯방, 소금방은 물론 스웨덴 전통 사우나도 함께 배치했죠. 특히 피로회복존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는 스키를 타고 온 사람들이 한국식 찜질과 스웨덴식 사우나를 모두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로운 컨셉에 맞춰 식음료 계획도 세웠어요. 찜질방 휴게실에서는 한국의 식혜와 스웨덴의 전통차를 함께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스키 시즌에는 한국식 따뜻한 버섯 전골도 선보이기로 했죠. 이제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공사를 시작할 차례였죠. 공사는 한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우리는 100년 된 호텔의 바닥을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했죠. 처음 망치를 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직접 깔으셨다는 이 바닥을 뜯는다는 게 마음 아팠으니까요. 첫 번째 난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바닥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1920년대의 신문들이 나온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단열재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 신문들을 보는 순간 모든 공사 인부들이 손을 멈췄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건물을 부수는 게 맞는 걸까? 특히 오래된 목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00년 된 통나무 기둥들은 이미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자리를 잡은 상태였는데 온돌 공사로 인해 이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밤새 화상회의를 하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동굴 공사는 더욱 큰 도전이었습니다. 와인 저장고로 사용하던 자연 동굴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바위층을 만났어요. 발파 작업은 불가능했습니다. 호텔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결국 한국에서 특수 안반 절삭기를 공수해 왔습니다. 소리 없이 바위를 갈아내는 이 장비 덕분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었죠. 그런데 깊이 파들어가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따뜻한 지하수가 솟아난 거예요. 수질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온천수였어요. 한국의 찜질방 전문가들은 이것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이건 정말 운이에요. 동굴 찜질방의 천연 온천수라니. 한국에서도 이런 곳은 흔치 않습니다. 동굴 찜질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동굴 천장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떨어졌고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큰 과제였죠. 결국 한국의 전통 동굴 찜질방 전문가를 모셔와야 했습니다. 옛날 한국의 동굴 찜질방은 이런 문제를 황토로 해결했어요. 황토는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거든요. 전문가의 조언대로 동굴 전체를 황토로 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굴 안의 공기도 한결 쾌적해졌죠. 호텔 본관 공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한겨울 공사였어요. 영하 30도에서 작업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시멘트가 얼어붙고 페인트가 제대로 마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동절기 공사 전문가를 초청했어요. 그는 특수보온 텐트를 설치하고 온풍기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바닥 난방 공사 중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 오래된 수도관이 동파되면서 생긴 문제였죠. 모든 공사가 중단될 뻔했지만 다행히 한국 전문가들이 특수보온 공법을 알려줘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한국식 서비스에 어색해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30년 경력의 마리아 이모는 유튜브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까지 보기 시작했죠. 찜질방 이모들처럼 되고 싶어요 라며 웃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공사 막바지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던 시청 건축가 직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온돌과 찜질방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우리 시청사 리모델링할 때도 이 방식을 도입해야겠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겨울 폭설로 마을 전체가 정전되었을 때였습니다. 새로 지은 호텔들은 모두 난방이 끊겼지만 우리 호텔은 온돌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특히 동굴 찜질방은 외부 전기 공급 없이도 따뜻했죠. 덕분에 마을 노인분들을 임시로 피난시킬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공사가 끝나갈 무렵 한국의 온돌 장인이 최종 점검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는 꼼꼼히 시설을 살펴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제가 40년간 온돌을 놓았지만 이렇게 멋진 곳은 처음 봅니다. 한국의 온돌이 스웨덴의 겨울을 이겼네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스트란드 호텔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창밖으로는 스키장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보였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휴식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을 연 첫날, 영하 38도의 혹한에도 호텔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스키장에서 내려온 사람들, 소문을 듣고 스톡홀름에서 올라온 관광객들. 새로 생긴 호텔들은 만실이었지만 사람들은 굳이 우리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첫 투숙객은 올로프 씨 가족이었어요. 20년 단골이었다가 새 호텔로 떠났던 그들이었죠.
첫날부터 그들은 온돌방과 찜질방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던 올로프 씨의 부인이 황토방에서 2시간을 보내고 나오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특히 스키 강사들 사이에서 특별한 문화가 생겨났어요. 매일 저녁 마지막 강습을 마치고 찜질방에 모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스키 강사 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는 각국의 강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온돌방에서 함께 오로라를 감상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SNS에서는 오로라 온돌방이 대박이 났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 오로라를 감상하는 모습이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됐죠. 특히 동굴 찜질방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천연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동굴 천장의 별자리 조명을 바라보는 북유럽 스타스파는 예약이 6개월 대기될 정도였어요. 의료계에서도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류머티즘 환자들의 회복 소식이 퍼지면서 스톡홀름 대학 의과대학에서 연구팀을 파견했어요. 3개월간의 임상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찜질방과 온돌을 정기적으로 이용한 환자의 70%가 증상 완화를 경험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스웨덴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신발을 벗는 문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일부 가정에서는 거실에 온돌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현관에 신발장을 두는 한국식 인테리어도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안 짱뜨기라는 새로운 문화도 탄생했어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한국의 문화가 스웨덴식으로 재해석된 거죠. 휴게실에서는 전통 북유럽 신화를 들려주고 한국의 식혜와 스웨덴의 계피빵을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쟁 호텔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 호텔을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몇몇 호텔은 아예 자신들의 건물을 팔고 우리 호텔 근처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를 무시하던 건축가들은 이제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을 배우러 한국으로 연수를 떠납니다. 올해 초 스웨덴 관광청은 저희 호텔을 올해의 혁신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어요. 스웨덴 왕실에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온돌과 찜질방을 체험하셨답니다. 얼마 전에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민수 씨와 지연 씨 부부가 한 아이와 함께 다시 찾아왔어요. 이제는 스키장 근처의 다른 호텔들도 하나둘 온돌과 찜질방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니 그들의 작은 제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도 매일 밤 스트란드 호텔의 온돌방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따뜻한 바닥에 누워 오로라를 감상합니다. 찜질방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죠. 100년 전통의 스웨덴 호텔과 1000년 전통의 한국 온돌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 이제 스트란드 호텔은 단순한 숙소가 아닌 문화의 융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웨덴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전해드린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온돌과 찜질방이 멀리 스웨덴에서 호텔의 운명을 바꾸고 그곳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킨 이야기. 때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나요? 다음에도 세계 곳곳에서 빛나고 있는 우리 문화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온돌방의 따스함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